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이번 채널에서 한 저번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고, 버려지는 것을 가지고 뭔가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건데, 이번에는 이제 땅과 관련된 거, 뭐, 지중, 지열 시스템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지열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슨 얘기? 그것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거든요.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인 원리를 오늘 얘기할 것이고, 뭐 과학적인 것뿐 아니라 이거 산업적인 거, 정치적인 거 다 결부가 돼서 신재생 에너지, 미래 에너지 이런 것들은 다 얘기할 부분이 복잡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이런 것들도 다 해봐 뭐 정부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 복잡하죠. 근데 그런 부분은 어쨌든 오늘은 안 볼 겁니다. 지금 이 채널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이게 두 번째인데 그런 부분은 아직 한 번도 안 봤습니다. 그 전 채널에서는 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얘기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할 것이고,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열이 있단 말이죠. 땅에 있는 열을 지열이라고 해요. 지열. 지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 근육에도 의학적 용어가 깊은 근육을 심부 근육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치료받는 근육이 심부 근육인데 지혈에 대한 것도 심부와 천부가 있어요. 천은 얕을 천자를 쓰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양쪽을 다 에너지 원으로 쓸 수가 있는데 심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한참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큰 그 에너지가 있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엄청 뜨겁잖아요. 이를테면은 온천 같은 경우에도 그 신부 정도로 보거든요. 온천 같은 그런 에너지도. 근데 그런 그 정도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쓰는 에너지는 어, 천부, 우리가 쉽게 쓸 수 있는 것. 그리고 이제 뭐 일본 같은 데서 이제 그런 기술이 많이 왔죠. 그걸 뭐라고 하죠? 어, 아이,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 일본에서 그 지열을 가지고, 지열은 보통 냉난방에 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기본적인 그 신재생 에너지뿐 아니라 기본적인 자동차 얘기할 때도 그렇고 모든 동력 얘기할 때 사실은 다 똑같아요. 원리는 뭐냐 하면은 뭔가를 에너지 에너지를 뽑아내는 것이거든요. 이를테면은 그걸 가지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터빈을 돌리면 전기 에너지로 전환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러기 전에 여러 에너지로 이렇게 분리가 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물리학적으로는 상변화라고 하는 거. 상이 고체, 액체, 기체 이런 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상전이 그리고 상변화, 그때 에너지 출입이 있잖아요. 얼음에서 물이 되고 물에서 수증기가 되고, 그것이 이제 여러 어, 에너지 기관에서 에너지를 쓰는 어떤 어, 시스템에서 기본이 되는 건데 오늘은 그거 위주로 볼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그런 기술이,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좀 볼 거고, 그런 기술에서 쓰는 건 결국은 상변화할 때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액체와 기체 사이, 그걸 가지고 엄청나게 큰 화석 에너지나 아니면 석유 에너지를 쓰지 않고, 비효율적인 그런 걸 쓰지 않고 여기 밑에 숨어 있는 열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열 에너지 혹은 지하수나 어, 이런 심층수, 그 밑에 있는 물에서도 그 에너지를 쓰기도 해요. 그리고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요 밑에 에너지가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그럼 석유나 화석에 비해서는 그 온도 차이가 막 급격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적은 차에 가지고 효율적으로 그 안에 기관만 잘 설치를 하면은 그걸 가지고 일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하는 일은 주로 냉난방이에요. 근데 냉난방은 상변화의 입장에서 보면은 역과정이기 때문에 난방만 하나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일본 쪽에서 이제 주로 이렇게 봐서 우리나라가 여러 기술이 있잖아요. 기술적인 것이 일본 쪽에서 많이 들어왔어요. 일본 쪽에서 들어온 거를 이제 그때 당시에 금성이나 삼성이 많이 베꼈죠. 잘 베꼈어. 그리고 지금 그거를 중국에서 잘 베끼고 있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원리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유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물인 경우에는 0도, 100도 이렇게 상변화를 하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어느 점이 낮은 유체를 선택을 해서 지열 정도만 가지고 효과적으로 뭘 해주냐면은 상변화를 그 히트 펌프 이제 생각났다. 히트 펌프 그게 이제 일본에서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거를 많이 모방을 했단 말이죠. 히트 펌프 내에 있는 거는 간단해요. 일단은 우리나라는 화강암이 주로이기 때문에 사실 그 유리하거든요. 진짜 순수하게 과학적으로만 봤을 때는 유리예요. 지열 그게 그래서 그냥 거의 어느 곳에나 딱 이렇게 그 설치를 해도 되고 대신에 파이프를 설치를 해야 돼요. 이제 아주 그 연용력 계산을 정확히 한 다음에 파이프를 설치를 해야 그게 효율적으로 계속해서 가동될 수가 있는 거죠. 처음에 그것을 정확하게 설치하고 계산하고 하는 것이 설비하고 하는 게 처음에 들어가는 투입 비용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손익분기점까지 이제 몇 년만 지나면은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우리나라에 처음 이제 도입되고 이제 하던 시기는 지금 2021년이죠. 한 2, 3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거기 사저가 바로 그걸로 냉난방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원리는 이런 거죠. 그 이후로는 이제 그거에 대한 사업도 조금 확대되고 그게 어차피 또 이제 산업이랑 연계되고 정치랑도 연계되고 막 이렇게 된 복잡한 게 있단 말이죠. 근데 밑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펌프 내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은 상변화를 통해서 두 가지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두 가지를 볼 필요도 없이 한 가지만 보면 되겠다. 응축기. 보세요. 밑에서 어떤 유체가 지열만큼을 가지고 올라왔어. 근데 이게 응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응축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을 잃겠어요? 아니면은 열을 흡수하겠어요? 응축된다고 하는 것은 응축된다고 하는 것은 기체에서 액체가 되거나 액체에서 고체가 되거나 그렇게 응축이 되면은 열을 뺏기는 거예요. 그 응축기 부분이 바로 난방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응축기가.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바퀴 돌아서 그러면은 그렇게 열을 뺏기고 나면 이제 응축기에서 차가워진 유체가 이제 다시 열을 뺏겼으니까 차가워졌을 거 아니에요. 다시 밑으로 들어가는 거야. 밑으로 들어가면 뭘 받아? 지열을 받는 거죠. 이 온도 차이는 굉장히 적어요. 적은데 이 적은 것을 효율적으로 친환경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로 쓰려고 하는 이제 노력이 있어 왔고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좀 이렇게 베꼈다기보다 베꼈죠. 베껴 왔고 그리고 한 10여 년 전부터 그것이 실제로 아까 말했던 그 사저에도 쓰였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규제들이 또 있어. 공사를 하려면 땅을 조금이라도 파야 되잖아. 그랜벨트 지역이 안 되는 규제라든지 그리고 또 그거 하는데 보조금 같은 거 있고 보조금 붙고 또 뭐 붙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거 다 이제 이권화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디에다가 이제 그거를 주느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그 신재생 에너지 부분은 그게 극심하거든요. 특히 최근에 한 몇 년 동안 되게 극심한데, 그거는 좀 말하기 약간 살 떨리는 부분이라서 나중에 좀 조심스럽게 따로 좀 다룰 거지만,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지열 에너지. 아, 어쨌든 그 나중에 말씀드릴 그 부분은, 이 보면은 정치 권력을 얻은 사람들과 그 커넥션이 닿아 있는 사람들이 그 부분을 거의 다 빼먹더라고요. 보면은 그 어느 정권이고 다 뭐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있죠.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다 그렇게 돼서 어, 잘 이렇게 진짜로 그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이과적인 마인드에서 이게 좀 더 잘 됐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예, 어, 부조리하게 가고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죠. 기본은 이거예요. 상변화예요. 상변화. 상변화를 통해서 엄청난 연료나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고 지열 정도만 가지고 약간의 온도 차이로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영도에서 얼지 않는 유체를 가지고 이 히트 펌프 안에서 어, 응축을 시키고, 응축 응축을 시키면서 열 난방을 시키는 거예요. 응축시키면서. 그리고 나서는 한 사이클 돌 때는 이제 다시 땅으로 내려가기 전에는 이제 사실은 이제 기화가 되면서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내려가서 다시 그 약간의 그 지열을 얻고 그게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엄청난 큰 에너지는 아닌데, 이런 뭐 좀 늘 난방을 좀 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숙박시설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숙사 같은 거, 뭐 도서관, 이런 데서 쓰이기 굉장히 편한 그런 좋은 방식이고, 그것을 우리나라도 일본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처음에 그 발전이 됐는데, LG, 삼성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흉내 본을 따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잘 안 되다가 한 10여 년 전부터 조금 이제 되기 시작하고, 거기에 처음 설치 비용, 손익분기점이 5, 6년 걸린다고 하거든요. 처음 설치 비용이라든지 처음에 파이프를 제대로 열 용적이라든지 효율을 제대로 계산해서 안 갈면은 작동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작은 온도 차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보조금이 붙고 일종의 그러면 이제 사업화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근데 그게 그 자체로 잘 안 쓰이고, 이 마치 화석 기름과 전기를 사용해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하는 것처럼 기존의 화석이나 석유 연료 쓰는 거랑 이렇게 하이브리드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주로 쓰이는 편이고, 아직까지 그 단독으로, 사실은 단독으로 쓰여야 그게 신재생일 뿐 아니라 친환경이 되는 거거든요. 이 전기차에서 수소차 같은 경우에도 친환경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 수소를 분리해내는 자체가 이미 친환경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분리를 해내거든요. 그런 얘기는 뭐 나중에 하도록 하고, 요약하자면은 지열을 통해서도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고, 과학적인 원리로, 뭐 이론적으로, 그리고 그것은 땅에는 늘, 심층에는 아주 높은 열이 있지만은 심층이 아니라 천층에도 일정 부분의 온도가 있어. 한 10도 안팎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정도의 온도만 가지고도 유체를 잘 선택해서 상변화를 이 사이클 중에 왔다 갔다 하게 하면서 히트펌프에서 그 상변화를 통해서 응축기에서 응축이 되면서 열을 발산하면 난방에 사용되는 것이고,
그 반대가 되면은 냉방에 사용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어,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친환경 그 에너지의 생산 방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